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왜 전매시장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2000년도 닷컴 버블과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과 2000년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에 대한 광적인 투기가 있었습니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2000년 말부터 대부분의 닷컴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닷컴 버블 또는 IT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은 확대됩니다. 이 현금 유동성이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팔리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팔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금리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당겨서 집을 많이 짓게 됩니다. 낮은 금리와 현금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는 호황을 이루다 못해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현상을 빚게 됩니다. 당연히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게 되죠. 1%였던 금리가 5.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자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지었으나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사만 파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설사에 투자했던 금융상품이라든지 판매했던 은행까지도 줄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시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랑하던 월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각종 은행과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리먼이 파산하는 등 많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미국은 5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80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됩니다.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과 너무 흡사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집을 잃었던 그 500만 명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거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을 잃은 그 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금융권이나 자산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파동이 있을 때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죠. 지금의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매시장은 급매가 나오고 급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금 1, 2년 전 분양가로 원하시는 호실을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이죠.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나면 2, 3년 뒤에 다시 호황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세 번의 파동으로 우리는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있죠.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조심해야 할 때고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고 부동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할 때가 바로 투자할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토지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로 인해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PF 시장은 불안해서 PF 승인이 나는 경우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시행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사업성이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2018년 410만 3천 개 정도였던 사업체가 2019년 417만 개 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2020년에 들어서면서 603만 개까지 200만 개 가까이 급증하게 됩니다. 서울로 한정해봐도 2019년 82만 개였던 사업체 수는 121만 개로 40만 개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사업체가 생긴다면 당연히 일해야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같은 기간 지식산업센터는 얼마나 공급되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기인 2018년에 사용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98개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습니다. 2019년에 133개, 2020년에는 14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과연 공급이 많이 된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1개가 공급되면 많이 잡아도 평균 500호실이 공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에 7만 500개의 사무실이 공급된 것에 그칩니다. 서울에만 40만 개 정도의 사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겨우 7만 개가 넘는 수가 공급된 것이죠. 그것도 전국적으로요. 물론 모든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신축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높은 점을 생각하면 아직 더 공급되어도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급하고 공급해도 요즘은 공실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올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공급이 회복될까요? 아닐 겁니다. 내년에도 공급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다 보면 2025년도 이후에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숨통 역할을 하던 지식산업센터마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식산업센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25년 이후에 준공되는 지식산업센터를 노리는 것이죠. 다행히 요즘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대부분 2025년 이후에 공급이 됩니다. 당산 SK부연, 가산 3차 SK부연, 향동 DMC 시티워크, 청라 SK부유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입주 예정이시거나 지금 현재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매 시장을 노려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금리는 제 생각에 2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되면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고 그때 전매를 노리신다고 하시면 아마 한 발 늦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현재 매수자 우위인 전매 시장이 매도자 우위인 전매 시장으로 다시 바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매수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즉 선택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급매가 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시는 호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고금리로 이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자 비용보다는 2, 3년 뒤에 지식산업센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매 시장은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면 그때는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 급매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원하시는 호실을 보유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 성수동에 1,800만 원대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완파는 되겠냐 등의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성수는 어떤가요? 3천을 아득히 넘어서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 2년 만에요. 지금 흐름대로 가다 보면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1년 뒤에는 지금이 가장 저렴해졌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매시장에서 1, 2년 전 가격으로 전매를 구입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년 뒤에 지나서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물론 이자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여전히 고민이시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밑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